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되신 이후에 지금 상속세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무려 10조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많다 보니까 이 상속세로 인해서 삼성이 큰 타격을 입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상태에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라는 게 워낙 이제 국가적 기업으로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국가적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국민이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렸죠. 삼성의 이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청원을 올린 이후에 또 뭐 정치인 그 다음에 뭐 유력 기업인이 거기에 대해서 큰 또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청원처럼 만약에 이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의 이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 청원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글 제목은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되는데 존경받아야 할 분인데 재산 18조 원 중 10조 원을 상속세로 가져가야 한다. 18조 원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18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18조는 그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모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법인세 이런 걸 다 내고 이제 모은 돈이 되겠죠. 이제 그 돈을 다시 또 상속세를 내면 이제 세금을 두 번 떼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니까 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검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검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왜 기본소득세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는 또 검토해 갖고 당의 중요한 강령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내놓고 그게 너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정말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창시자죠. 다음 포털 창시자인 이제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29일 페이스북에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사람도 이렇게 강력해 김종인 대표하고 비슷하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은 30억 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은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30억 원을 물려받는데 3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내는 게 많은 건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업 상속을 해줬던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2003년도에 이제 가업 상속세가 20%였는데 그걸 2.4%로 확 낮췄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좌측은 이제 가업 상속세를 20% 적용, 아직 감면 전입니다. 이때 이제 까만색이 이제 가족 기업이고, 회색이 이제 비가족 기업인데, 지금, 이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가업 상속을 이제 실시한 연도가 중앙에 있는 점선인데, 그 실시하기 전후 대비해서 보십시오. 조세 개혁을 하기 좌측이 전인데, 이렇게
가업 상속세를 이제 감면 전인데, 이때는 지금 가족 기업의 상속 이후에 투자가 확 떨어집니다. 주로 이제 가족 기업에서 이제 가업 상속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가족 기업의 투자가 확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가업 상속세를 20%에서 2.4%로 확 낮춰 이후에 가업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보신 것처럼 가족 기업의 투자가 가업 상속 전후 대비해서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업 상속세가 이 기업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그러니까 가업을 상속할 때, 여기서 이제 가업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 같은 것을 이제 상속할 때 면제해주는 그런 이제 공제 제도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 거하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을 따르고 있고, 독일이 이제 같은 대륙법을 따르죠. 대륙법에 반대되는 게 이제 영미법입니다. 그게 영국, 미국들이 이제 따르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륙법에서는 이제 가족 기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족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기업을 상속하는 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가족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같은 경우 제조업의 약 80% 이상이 지금 가족 기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공제 대상, 그러니까 이제 면제를 해주는 그 대상을 보면은 독일에는 이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일부 납부가 가능한 대기업을 예비시킨다는 입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공제 대상에 이제 큰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게 매출액 3천억 원 미만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다 해당되고 또 중견기업의 일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보신 것처럼 독일은 요건이 없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주 깐깐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얼만큼 이제 깎아줄 것인가, 그 공제 한도가 독일의 경우는 없는데, 우리는 이제 경영 기간에 따라 200에서 500억 원으로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은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의 이 상속세, 약 10조에 해당되는 이 상속세를 청와대 청원처럼 면제해주면은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 매출액과 상시 종업원수를 2019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326.7조 원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종업원은 이제 약 25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출액과 종업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삼성 상속세 면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한국경제학회에 제가 실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 연구라는 그 학회지에 실렸는데, 제목이 이제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2017년도에 실린 이 문헌에 나온 방법론을 사용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삼성이 약 한 10조, 상속세가 10조 예상되고 있죠. 그 10조를 면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그룹 전체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553조 원이 늘어나고, 법인세가 12조 원 늘어나고, 고용이 한 9천 명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추정치가 나왔냐면은,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과 같이 큰 기업을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생전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자식에 물려주고 욕구가 없다면 내가 평생 먹을 만큼만 이제 기업을 키우면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뭐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업을 키우는 건 왜 키울까요? 바로 내가 만든 기업이, 내가 키운 기업이 영원히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바로 내 혈육, 내 핏줄이 그것을 계속 승계할 때만이 영원히 간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에서 만약에 상속세가 높아서 내가 기업을 키우면은 나라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생각해 주십시오. 기업을 키우겠습니까? 투자를 일려서 기업을 키워갖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내가 투자할 여력이 되지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세를 낮춰주면 그 기업을 키우겠죠. 키워서 보다 더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인하시켜주면은 바로 투자가 늘게 되고 내가 기업을 키우고 싶어 하죠. 키워서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을 많이 하겠죠. 고용이 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커지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 법인세, 걷어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개인 재산을 갖다가 이제 상속하는 거는 이제 좀 별도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삼성과 같이 이런 큰 기업, 거의 국가적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이제 상속하는 이걸 이제 자식한테 상속하면 가업 상속이라 하는데 이 가업 상속에서 이 가업 상속세를 낮춰주면은 그러니까 삼성의 경우 이제 10조 원 정도를 면제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늘고, 뭐 매출이 늘어서 결국은, 법인세가 늘어나서 결국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들한테 돈이 돌아갔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국민 경제가 살아나겠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느낀 게 이게 이 소비가 촉진이 안 돼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큰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결국 큰 버팀목이 되는 게 이런 삼성과 같은 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기업들을 이 글로벌 시장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하는데 이 상속 이슈로 해서 지금 10조의 어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에 이제 뭐 구조 조정을 하거나 이제 뭐 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보다 각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상속을 이렇게 해주면은 배가 아픈 이 부의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부의 불평등을 더 양산하는 거 아니냐? 부의 대물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비난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서 결국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하여튼 이 가업 상속 문제를 감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가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런 냉철한 가슴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